자, 공칠 순열 7페이지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단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데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부터 색칠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칠할 거야? 시작!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뭐 D를 칠하든 A를 칠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 자리를 색칠을 할 거예요.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색? 세 가지 색이에요. 자, 이 자리를 색을 칠할 겁니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색? 세 가지예요. 인접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B 자리를 칠하려고 했는데 B 자리는요. 만약에 C하고 E가 우연히 같은 색이면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두 개. 하지만 C하고 E가 다른 색이면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한 개예요. 와, 이거 이정 고정됐는데 다음의 값이 일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곱의 법칙은 물 건너갔구나. 안 되겠다. 다시 풀어야겠다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합의 법칙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B 자리에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C와 E가 같은 색일 때, C와 E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다시 C, E, B, F, A, D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세 가지. 이제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되겠습니까? 한 가지 되겠죠. 같은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F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도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두 가지. 왜 C만 피하면 되니까.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도 E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쫙 곱했어요. 몇 나오겠습니까? 4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다시 C 자리부터 색을 칠합니다. 우선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었어. 이제 이 자리를 칠하려고 하는데 C에 칠한 색은 칠하면 안 돼 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될 거예요. 그래서 C하고 E하고 색깔이 달라졌을 때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한 가지. 마찬가지로 F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도 한 가지 되겠죠.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4 나와서 요 두 개는 합의 법칙이죠. 답은 70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영상 강의로 우리 동주양 들어두세요. 요거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페이지. 예. 개념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요 확률과 통계 쪽 수업을 들었을 때는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요 개념 하나를 배웠다면 요 파트에서 배우는 개념은 경우의 수라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우는구나.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낯서니까 순열과 조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훨씬 어려운 건요. 경우의 수예요. 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줘야지 답을 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다 구해야 된다. 그런데 재수없어서 중복되면 다 모답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 수영도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개로 분류를 하는 세분화 작업도 필요하다. 요 세 가지 능력이 다 요구가 되고요. 셋 중에 하나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냥 오답이 나와버려요. 쉽다 어렵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경우의 수는. 반면에 순열 조합은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냥 공식화 시킨 거예요. 중학교 땐 그냥 무식하게 막 이렇게 풀었다면 이제는 그걸 간단하게 공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공식 적용 훈련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복합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만 가지고 일일이 풀었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이제 순열 공식을 툭툭툭 집어넣으면서 식세워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몇 페이지? 8페이지예요. 포인트 잡기 훈련을 할 건데 포인트를 잡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잡기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잡기. 자, 중학교 때 우리 막 요런 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막 이러면서 길이 막 이렇게 나 있고 여기 막 호수도 있고 이런 문제 막 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요, 그냥 A에서 B까지 쭉 구하면 되겠지만 중간에 막 호수도 있고 길도 끊겨 있고 공사 중이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래 그럼 여기를 지나는 경우, 여기를 지나는 경우 막 이렇게 경우의 수를 분류해서 풀었어요. 요게 바로 뭐야? 포인트 잡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요 평면적인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이제 요런 입체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포인트 잡는 방법을 정확하고 제대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쉬운 얘기부터 우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봤더니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뭐 여기는 쉬워요, 딱 보니 3개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렵다 치고 포인트를 일일이 잡아서 분류해서 갈 건데 포인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보자. 그러면 우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수 2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도 이렇게 하나 2개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지. 뭐가? 이 길이 2번 중복되고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하나가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편해 불편해? 불편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반드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무조건 포인트는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여기를 P로 할래, 여기를 Q로 할래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우선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몇 가지 되겠습니까?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리고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몇 가지입니까? 1가지 되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다는 건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포인트를 대각선으로 잡았을 때의 장점은 빠짐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중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세분화 작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다?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다. 이게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만약에 문제를 아무리 봐도 대각선으로 잡힐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자로 잡고 중복되는 거 나중에 빼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예전에 정석에 실려있던 문제였어요. 정석은 어떻게 풀었냐면 대각선을 지멋대로 일자로 잡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막 계산하고 중복되는 거 막 빼주고 지랄 발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놨던 그런 내용이에요. 잘못 푼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 입체 도형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보기 전에 우리 간단한 거 하나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냐? 요 정육면체 길. 자, 요 정육면체 바로 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하나 좀 연습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가려니 너무 헷갈리네?
포인트를 잡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를 포인트 P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 방향이어야 되니까 요 뒤쪽에 있는 요거 대각선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를 포인트 Q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각선 방향, 두 P하고 Q에서 모두 대각선 방향에 있는 얘를 R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완벽하게 된 거고 전부 다 대각선이기 때문에 빠짐도 없을 거고 이렇게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을 계산하면 우선 한 가지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몇 가지 되겠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두 가지. 마찬가지로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몇 가지? 두 가지.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몇 가지? 두 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는 모두 몇 가지겠구나? 6가지겠구나.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갑시다. 다시 요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요 모서리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6가지. 얘는 좀 하나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드렸어요. 대각선 방향이어야 되고 포인트를 꼭 거쳐서 B까지 가야 돼.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B로 빠지는 길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대각선 방향의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잡아보십시오. 선생님, 가은 양 왔어요. 여기 왔어요. 네네. 가은이 연락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네. 아까는 안 왔는데 왔어요. 이걸 못 보셨구나. 자,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네. 자, 길 하나도 빠짐없이 가야 되지. 맞아? 빠짐없이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를 무조건 거쳐서 가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끝에서부터 잡겠어요. 요 녀석을 하나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과 대각선의 방향에 있는 요 녀석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얘만 포인트가 될 수 있나? 또 누구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요 녀석도 대각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대각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빠지는 길 여전히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이 뒤쪽으로 막 포인트 없이 가는 길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자리도 포인트로 막아버릴 거예요. 바둑 두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막을까 봤더니 얘하고 얘로부터 대각선 방향에 있는 녀석이어야 돼. 누굴 잡아야 될지 눈치채셨습니까? 예, 요 꼬다리에 있는 녀석. 요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길 있나 한번 확인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완벽한 거예요. 전부 다 포인트를 거치면서 포인트끼리 전부 다 대각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P, Q, R, 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요거는 상식,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 모두 몇 가지다? 위에 구해놨는데 3가지예요. 그러므로 P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 구해보자. A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개? 2개. 자, Q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개? 3개. 6개네요. 자, A에서 R을 거쳐 B까지 가는 경우 구해보겠습니다.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 몇 개? 2가지. 요거 했지.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개? 6개 이미 했어요. 그래서 12. 요거는 A, S, B 되겠습니다.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S까지 가면 여기까지는 올 거 아니야. 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4가지 경우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를 모두 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나옵니까? 25.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포인트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연습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순열과 조합 공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한번 볼게요. 자, 1, 2, 3으로 이루어진 세 자리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를 기준으로 잡고 2, 3, 3, 2, 2를 기준으로 잡고 1, 3, 3, 1, 3을 기준으로 잡고 1, 2, 1 이렇게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1, 2, 3으로 이루어진 세 자리 숫자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가능하다? 6개가 가능하다야.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경우로 계산이 되죠? 자리를 바꿨는데 다른 경우로 계산이 돼? 우린 이런 경우를 보고 이 숫자들은 순서가 중요하구나. 순서가 존재하는, 순서가 있는 문제구나 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원소 1, 2, 3을 가진 집합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 6개의 집합은 어떤 순서로 쓰건 말건 모두 다 사실은 하나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정리하도록 할게요. 같은 것을 대상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별개의 것으로 계산이 되면 묻자.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순서가 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뭐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푸는 거예요. 반면에 순서가 없으면 조합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얘 순열 문제구나, 조합 문제구나 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딱 하나. 뭐다?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순열이라는 개념 한번 볼까요? 순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예요. 그리고 순열이라는 것은 이 방법수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공식은요, 요렇게 써요. n, p, r. n하고 r을요, 앞에 조그맣게 써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좀 조그맣게 m, p, r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왜?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p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조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야. 와, 위와 아래의 차이는 뭐야? 그냥 뽑기만 하면 조합이고 뽑은 후에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순열이에요. 그런데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이에요. 그래서 얘는 N, C, R이라고 보통 공식화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순열과 조합이 갑자기 여기 경우의 수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방법수가 즉 경우의 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의 수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이 이 한 줄을 외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래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m, p, r.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m, p, r. 외우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순열 땡땡 나와 있네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열, 뭐라고 적을 거야? 읽어보자.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MPR이라고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어지간하면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그래서 우리 한번 아직 못 썼구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NPR이에요. 자, 그래서 순열 공식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샘플 문제를 쪼르륵 달아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라고 나왔어요. 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때는 4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구나. 맞아.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4개야. 하나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3개야. 그 다음에는 2개야. 그래서 24개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요.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에서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다. 순열이구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4P3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면요. 4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곱한다? 3개를 곱한다 라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번 이렇게 3개의 숫자를 곱한다 라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번 한번 보자.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식 뭐라고 세울까? 시작! 10, P, 4. 그럼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10, 9, 8, 7. 계산 안 하겠습니다. 3번. 파워의 5개의 문자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식 뭐라고 세울까? 시작! 5, P, 3. 계산은요? 시작! 5, 4, 3 되겠죠? 자, 4번. 서로 다른 5권의 문제집 중 2권을 뽑아 일렬로 꽂아두는 방법의 수는 5, P, 2. 식은요? 5, 4 이렇게 되겠죠? 5번. 5명 중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5, P, 5. 그래서 얘는 뭐예요?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1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시작! 100, P,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 99, 98, 땡땡땡 해서 3, 2, 1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요 순열 공식이에요. 별거 아니지. 그런데 우리에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 얘 계산할 수 있어. 24개구나. 뭐 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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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돼. 너희들이 그냥 죽는 날까지 열심히 틀리지 않고 정답을 내보겠다 각오를 가지고 종이 엄청 막 방바닥만한 거 펼쳐놓고서는 노력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시험 시간에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놨어요. 야, 앞으로 이렇게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수를 쫙 곱해서 어디까지 오는 수? 1까지 오는 수가 나오면 얘는 앞으로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100팩토리얼이라고 부르자. 얘도 수야 결국엔. 어떤 수? 이런 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0 느낌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읽는다? 100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얘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얘는 5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여백 많죠? 여백의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MPN이야. 얘 OPO였고 얘 100P100이었지? 이 MPN은 항상 그냥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좀 요거는 뒷페이지에 가서 배울 거지만 미리 정리를 해놓을게요. 0 팩토리얼은 너희들 생각에 몇일 것 같아? 근데 1이에요. 1이에요. 네. 왜냐면 경우의 수기 때문에요. 얘는 뭐야? 예. 하나도 안 뽑는 경우지. 하나도 안 뽑는 경우도 하나의 경우로 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1팩토리얼은 뭘까? 1. 0팩토리얼도 1이고 1팩토리얼도 1이라는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론이 진행이 안 돼.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3의 0제곱 3을 하나도 안 곱하면 내 생각엔 아무것도 없으니 0 같아요 이랬는데 우리 얘 뭐라 그랬어? 1이야 라고 했죠? 걔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성립해야지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2팩토리얼은 몇일까? 2. 3팩토리얼은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24에 5만 곱하면 되니까 120. 6팩토리얼은 120에 6만 곱하면 되니까 720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요런 건 빠르게 계산할 수 여기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좀 특이하니까 별도로 외워두고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를 암기하면 수학이 굉장히 요 순열 파트는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 4개만요. 2번 읽으며 암기하고 갈 거예요. 시작! 0 팩토리얼은 1,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외우셔야 돼. 한 번 더 시작! 0 팩토리얼은 1,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이다 라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순열 공식 어떤 식인지 알았기 때문에 공식의 이론을 조금 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공식은 어떻게 쓴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MPR. 여기에서 우리는 요 대서 비교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의 원소에서 7개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N은 R 이상이다라는 이런 대소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서로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다른 원소라는 거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뭐가 있게?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MPR이라고 한다. 그래서 MPR 계산하는 방법 설명했죠. 무슨 숫자부터 시작해서 곱한다? M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니까 N-1, M-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합니까? R개의 숫자를 곱합니다. 그럼 요 맨 마지막에 오는 수는 어떤 수가 될까? R번째 숫자는 N-R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10P 7 요런 거 한번 보도록 너무 많구나. 10P 4 요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19, 8, 7이 오지. 자, 이 7이라는 수는 어떤 수에다? 10에서 4를 뺀 후에 2를 더한 수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할 때 요 마지막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마지막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마지막에 신경 쓰면서 2번만 읽으며 암기하자. 시작! MPR은 N, M-1, M-1 땡땡땡 M-R 플러스 1 한 번 더 MPR은 N, M-1, M-1 땡땡땡 M-R 플러스 1이어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제 우리 MPN 정리하자. 적어볼까? 시작! N, M-1, M-2,
n-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얘는 3, 2, 1, 2 올 때까지 계산하는 거고 줄여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계산한다? 시작! n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한다. 이런 걸 배우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니까 네, 여기까지